크립토 토마토 2019년 8월 7일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12,000불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11,412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미넌스는 아직까지도 68%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의 이런 하락이 건강한 조정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이버 뉴스 한국경제 TV에서 나온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아시아 중에 최악이다. 더불어서 금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나와 있죠. 특히나 금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비트코인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인데 아직까지 이 위험성,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환율전쟁,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안심을 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러한 혼란 속에서 비트코인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겠죠. 자, 그 다음 소식은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한 것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측이 지난 5일 열린 청문회에서 비트코인 보유키를 검색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지난 6개월간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법정 모욕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비트코인 SB 프로젝트의 스티브 셰더스 기술 이사는 6월부터 크레이그 라이트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출하기 시작한 후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날 크레이그 라이트는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것에 관련된 최종 판결은 다가오는 2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 미국에 이어서 영국 국세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고객 이름과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거래소들로는 코인베이스, 이토로, CEXIO 등 최소 3곳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 있는데요. 영국 국세청이 10년간의 데이터를 취합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만약 해당 당국이 최근 2년에서 3년간의 데이터만 입수하게 된다면 2012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한 초기 투자자들, 이제 대박난 사람들에게는 납세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과 달리 불장대에 들어와가지고 말려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납세 의무가 부과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대박난 사람들은 초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약간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채굴업체죠. 비트메인에서 새로운 채굴기를 선보이고 새롭게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굴기도 다시 한번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집에서 채굴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저스틴 선의 트론 그리고 선 네트워크가 다가오는 8월 10일 첫 번째로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이 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트론의 확장성이 100배 이상 증가된 솔루션을 선보이게 될 것인데 뎁 개발자들은 이를 통해서 그들의 사이드 체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스틴 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오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e스포츠 인프라 제공업체 메체리노가 갤럭시 이오스 벤처 캐피털 펀드 웰스파고로부터 150만 달러 시리즈 A1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메체리노는 이오스 IO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툴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오스 생태계가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웰스파고가 투자를 했다. 나름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1억 개 USDT가 이제 새롭게 발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테더가 자사의 콜드월렛에서 옴니에서 ERC20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테더 토큰을 발행 후에 옴니 네트워크에 있는 테더를 이제 소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테더를 물갈이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굉장히 엇갈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쭉쭉 올라가는데 알트코인들은 가뭄에 짜부르던 사과 마냥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도 크게 상승했었던 알트코인들이 있기는 있었죠. 펌핑 코인들은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좀 보면은 강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거치거나 약간의 후퇴 현상만 나타나면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알트코인 시즌의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실제로도 많은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알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비트코인 가격을 이끌며
비트코인 시장 지배력이 위축되는 알트코인 시즌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런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좁은 박스권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이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정서가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일부 투자자들이 고수익 거래를 위한 대안을 찾게 되면서 알트코인의 랠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 이제 개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17년 강세장 당시 많은 소매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비트코인 대신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알트코인을 선택했다가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바로 시장이 성숙해지고 투자자들이 현명해짐에 따라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펌프와 덤프가 있었고 많은 비난들이 알트코인들에게 가해졌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터 브렌트는 곧 있으면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의 붕괴처럼 알트코인들도 몽땅 망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이낸스의 CEO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선별된 알트코인들만이 펌핑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굉장히 미성숙하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것이 제대로 된 프로젝트인지 어떤 것은 그냥 잡코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예전부터 암호화폐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정설이 있었는데, 투자를 할 때 앞으로 5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프로젝트, 5년 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비트코인과 함께 많은 영광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알트코인 펌핑 같은 경우는 제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단단한 기술력과 사업 발전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펌핑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눠봅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잡코들, 스캠 코인들 같은 경우는 싹싹 끌어 모아서 변기통에 물 넣고 내려버려야죠.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잡초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중국과 자금 이동에 관한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 조셉 영이 트위터를 통해서 대규모 중국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테더 온체인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이는 제법 생각해볼 만한 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이 다나 캐피탈의 더비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중국 자본 비트코인 유입설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후오비, OKX 등 주로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가격에는 역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다. 위화나 장외거래 프리미엄도 1%대로 최근 상승장에 들어서고서부터 정상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조셉 영의 가설을 위축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테더 거래량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수백만 달러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매일 이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의하면은 러시아에서 중국 물품을 수입하는 그레이 마켓, 즉 회색 시장 업자들이 매일 최대 3천만 달러치의 USDT를 중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돈을 그냥 보내기가 힘드니까 이제 후업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장외거래로 USDT 테더를 사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전에는 비트코인을 썼었는데 이제는 가격 안정성을 위해서 USDT 테더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더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엄청난 양이 매일매일 넘어가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은 테더 관련된 거래량이 감지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중국 부자들이 이제 위화나 약세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에게 실제로 듣지 않는 한 확실히 판단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투자 신탁 기금 GBTC죠. 이 상품의 누적 수익률이 2000%를 상회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돈 정말 많이 벌고 있네요. 그 반면에 보고서를 따르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기반 자산 운용 상품만 7%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고, 다른 알트코인들 기반 자산 운용 상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정말 두드러지게 열심히 달렸죠. GBT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톰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톰리가 최근 CNBC에 출연해서 미중 무역전쟁, 환율전쟁 속에서 암호화폐는 글로벌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부상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최근 암호화폐 랠리를 촉발했다는 설명이다.
톰리는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은 달러가 약세일 경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보였으나 올 들어서는 이 경향이 깨지고 있다. 달러와 비트코인이 동시에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금 시세는 2% 상승, 6년여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비트코인도 8% 가까이 급등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금, 암호화폐,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여기까지는 정말 좋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또 한마디 던집니다. 암호화폐 혹한기는 끝났다. 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정말 저는 불안해지고는 하는데 일단 그렇다라고 합니다. 부디 이번에는 톰리가 한 이 말이 맞을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유로패시픽 캐피탈의 CEO이자 금 찬양론자죠.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불평을 늘어놨는데요. CNBC는 더 큰 시장을 가진 금보다 비트코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시청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 녀석은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 목적으로 구입하고 있지 않다. 투기꾼들만이 이를 기대하며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지적 또한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 비트코인이 금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배가 아파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해서 또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읽었던 기사와 굉장히 많이 겹치는 그런 기사인데요. 첫 번째는 세계 증시의 폭락이죠.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전쟁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금과 함께 비트코인을 위험 회피선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통화를 둘러싼 싸움에서 비트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금이랑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더욱더 다루기가 쉽죠. 일단은 가볍고 전자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살려고 해도 가격이 꽤 비싼 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조각조각 나눠서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누구나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앞으로 가격 예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 또 인기가 많이 있는 차트를 하나 또 들고 와 봤는데요. 이 비트코인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준 다음에 포물선으로 상승, 그 다음에 하락장을 거치면서 축적의 기간을 거치고 포물선으로 상승,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하락장을 거쳤었는데 이제 막 포물선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차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또 다른 차트 분석도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상승 후에 조정을 받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한번 꺾인 후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포물선형의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정세마저도 비트코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비트코인이 5만 불 넘어까지 달나라 한번 가는 것은 아닌가, 벌써부터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좀 하락을 했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다시피 조시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의 조정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를 달려주고 있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지지선에 맞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지지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지지선은 대략 11,144불이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그런 선이고요. 그 위로 약 200불 정도, 100불에서 200불 정도 이렇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시레이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밑으로 뚫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걸어라 라고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 지지선에 맞고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조시레이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4자리 숫자 10,000불 아래의 가격의 비트코인은 구매 찬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그의 말이 몇 번 정도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떡락할 때마다 사는 것이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큰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언제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여윳돈만 가지고 투자를 잘 이뤄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 토마토 밭에 물이 이렇게 뿌려지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다음에 저는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